예, 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요즘 제가 뭐 기업법 강의도 하고 그리고 그 클리닉에 볼런티어로 가서 임상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처럼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간에 오늘은요. 제가 그 지금까지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그 이미지로 뭔가를 외우는 것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 기업법을 통해서 배우신 분들 중에서 조금 뭔가 다른 거를 응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힌트를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미지로 뭔가를 기억하고자 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 외웠던 그림을 이용해서 다른 뭔가를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혈자리를 361개를 이미지로 다 외우신 분들이 꽤 되시잖아요. 그분들은 이걸 이용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를 새로 외운다는 거는 쉽지는 않거든요. 무슨 이미지를 외워야 될지도 모르고 이럴 때 혈자리 쭉 외워두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로 보여드릴 게 어떤 저한테 배우신 선생님 중에서 근육 이름을 혈자리에 있는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외우신 분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 혈자리 이미지를 그 스페인어 기초 문장을 외우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지금 한의대 학생이에요. 저한테 기업법 배우고 계시는데 그분은 뼈 이름을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암침, 정격, 승격 테이블을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는 혈자리 이미지는 아니고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그래서 기업법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 강의 이 영상은요 무슨 그 뭐라 그러나 그 유튜버들이 하는 것식으로 뭐 15분 이내로 해야지 뭐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제 거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거니까 보시면서 건너뛰면서 보세요. 필요한 것만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보세요. 그래서 영상이 좀 길 수 있어요.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알아서 건너가시면서 보세요. 자, 이분은요, 저한테 기업법을 한 3년 전에 배우셨는데, 이분은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혈자리를 다 외우셨어요. 그러니까 혈자리를 이 골프를 좋아하시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장 가는 길이라든가 그 골프장 안에 있는 홀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보다시피 이렇게 44개니까 아마 담경 같아요. 그렇죠? 이 테이블이 담경이 번호를 따라서 이렇게 이미지가 있죠. 자기의 이미지. 여기다가 혈자리 이름을 붙여서 다 외우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근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갖고요. 근육 이름을 다 외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영어로 근육 이름을 외우시려고 하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 하니까 잘 안 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미지에다가 했더니 아주 잘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테이블을 정리를 하셨어요. 뭐를 외울 건지를 본인이 근육 공부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야지 이미지에다 붙이죠. 뭘 붙일지 모르면 서로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너무 간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승모근 트라페지우스 이거를 이 골프장 이미지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이 선생님은 자기가 자주 가던 골프장이니까 이미지가 확실하시죠. 그리고 이 그림은 본인이 찍으신 게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골라갖고 올리신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자주 갔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대로 살아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 승모근을 붙이고 다른 것들도 다른 그림에 이용해서 하셨어요. 이분은 이렇게 하셨고요.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스페인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저는 열심히 지금 짧은 문장들을 외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항상 먼저 뭔가를 외우기 전에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 문법 공부를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스페인어 문법은 그 마르틴 백이라는 분 거를 공부하시면요, 한국 분들이 공부하기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문법 정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됐거든요. 일단 공부를 하시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짧은 문장들을 외우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건 한 문장 한 문장은 어떻게든지 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한 문장씩 외울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많아지면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는 되는데 여러 개는 안 될까?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요, 순서가 헷갈리면서 막 그러니까 뭉그러지는 거죠. 그렇지, 이게 만약에 구별만 되면은 짧은 문장 하나는 외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 이미지에다가 문장이 과연 붙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지난번에 소개할 때는 여기 옆에처럼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옆에다 써가지고 이 문장을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는 방법은 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붙이든지 아니면 스토리를 만들든지 붙이면 되는데, 보시면은 보세요. 제가 혈자를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소장경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가거든요. 선생님들은 보시면은 이게 뭐지 그러지만 저는 다 알죠.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소장경이 지나가거든요. 여기가 8번 자리, 여기에요. SI 8번 지정이에요. 소해. 미안합니다. 소해 자리예요. 그리고 9번이 견정. 그리고 10번이 노수 자리예요. 여기는요, 제가 아시는 분, 집 마당에 수영장이 있는데 이 사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인터넷에서 제가 하나 구했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 동네에 있는 수영장이거든요. 수영장 입구고, 사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스트리트뷰에서 구했지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친구 집인데 당연히 친구 집 사진이 아니에요. 제 친구 사진이랑 비슷한 거를 인터넷에서 구했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다 구해둡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붙이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다 놓고 앞에서 봤던 문장을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붙이냐면은, 자, 스페니쉬를 모르시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보세요. 여기 소해에다가는 아까 봤던 베사메 무초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이 노래 가사잖아요. 베사메 무초라고 하는 건데 그 베사메 무초라는 게 키스하는 거거든요. 뽀뽀해 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 여자를 간단하게 여기다가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럼 아까 수영장 그림에서 안 나타났던 그런 이미지가 보강이 되죠. 그 여기다가 키스 손하면 이 이미지를 딱 떠올리는 순간에 키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짧은 문장만 생각하시면 돼요. 베사메 무초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제가 스페인어 잘 못하니까 이해는 해주세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거 가볼까요? 자, 이거는 견정 자리인데 수영장이잖아요. 여기에 연결된 문장은 그것만 이제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렇게요. 수영장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 어서 오세요. 그런 거 저는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Pase adelante. Pase por aquí. 여기로 오세요.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미지를 딱 써주는 순간에 그 문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 집이잖아요. 노수 자리인데 여기다가 또 이미지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 문장에 키워드가 될 만한 문장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자, 친구 갔더니 저를 반갑게 하면서 야, 여기 앉아 라고 하네요. 앉아. 그 뭐예요? Tome asiento. Toma asiento. 여기 앉아. 이런 짧은 문장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스페니쉬 문장 거의 다 외운 것 같아요. 물론 다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반복을 할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혈자리를 만약에 이미지를 쭉 하셨다면은 그 그림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 신기하게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저게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혈자리를 외울 때 이미지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했는데 그때는 사진을 찍을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너무 막 신나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연필로 써가지고 이미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혈자리 하나하나 붙이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지금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찍어둔 사진이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이 영상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미지를 찾아내려니까. 그리고 거기다 스페니쉬 문장을 붙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을 꿔야 되더라고요. 이미지를 떠올려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에다가 문장을 붙이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였던 것처럼 어떤 수영장 그림에다가 뽀뽀하는 사진 딱 이런 거, 그다음 수영장에 어서 오세요 이런 것만 탁 써도 훨씬 더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구글 스트릿 뷰를 이용해 가지고 이 361개의 이미지를 다 찾았어요. 그렇게 다 모아둔 거예요. 다 모아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용해서 다음 주부터는 여기다가 스페니쉬 문장을 다 붙여서 외울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번 해보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이 사진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제가 아는 거, 제가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하고 또 제가 만든 거는 한 4년 반이 됐으니까 쭉 돌아보니까 그동안 뭐 없어진 가게도 있고요. 또 새로 생긴 것도 있고 길도 닦아줬고 막 이렇게 한 4, 5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가장 가까운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361개를 다 모았어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게 굉장한 저의 앞으로의 뭔가를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지난주 내내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니쉬를 이 그림에다가 짧은 문장 하나씩 다 붙여서 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보고 도움이 되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지금 한의대 다니고 계신 학생분이세요. 저한테 이제 기억복을 배우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혈자리 361개를 다 외우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은, 혈자리를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그림을 쭉 나열을 하고, 거기다가 혈자리 이름을 외우면서 붙였는데, 성공을 했고 이틀 지나서 다시 복습을 했는데 15개 빼놓고는 다 외워지더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의대에서 배우는 이 뼈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굉장히 자세한 것들을 외우라고 하나 봐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배운 때는 양방을 배울 때는 그 한의에서 필요한 뼈 이름을 주로 배웠는데 여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한의학에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뼈 이름을 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이 외우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뼈의 명칭, 개수 이런 거 자세하게 이제 외워야지 되나 봐요. 여기 나온 거 전부 다. 특히나 이걸 영어로 외운다 그래요. 한자 공부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걸 외워야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뭔가를 외우실 때는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를 외울 건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는 모든 것을 외우려고 그러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을 외워야 되니까 그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정리한 것들에 적합한 이미지를 골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cranial bone이라고 하죠. 뇌, 머리, 두개골이잖아요. 한국말로 요즘 이렇게 뇌머리뼈 이렇게 하나 봐요. 뇌는 한자인데 다 바꾸려면 다 바꾸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몰라. 아무튼 이거를 이제 외운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요 뼈를요. 이름을 영어로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요. 이렇게 외우기로 한 이 전체 블락을 대표할 만한 이미지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혈자리를 이미지로 다 외우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명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이 그림 이름입니다. 이 아파트 어딘지 모르지만 이 아파트 사진 하나를 정명 그림으로 해줬대요. 여기다 정명 이렇게 쓰는 거예요. cranial bone 이렇게 써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요 그림이 되고 나면은 이 나머지 이 cranial bone 밑에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외워야 되나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붙이셨어요. 자, 이 그림은 cranial bone인데 여기다가 이 해당되는 그 밑에 있는 뼈, 자세한 뼈들을 옆에다 그냥 쓰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미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글자로 외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는 잘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제가 다시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이 그림에 한 그림이 이 그림 보시면 굉장히 밍밍하잖아요. 그냥 뭐 단순하잖아요. 이런 특이한 그림이 아니라서 뭔가를 붙이기 굉장히 어려울 때는 비슷한 그림, 예를 들면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인터넷에 가셔서 아파트 그림을 찾아보세요. 그럼 특이한 사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꼭 같은 나라 아니라도 돼요. 다른 나라 것도 괜찮아요. 이미지는요. 한 군데 모으면 그게 또 하나의 새로운 그림, 이미지가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튀어나온 그림 이런 걸 두 개를 만약에 뽑았다고 합시다. 여기에서요. 이 옆에 글자로 썼던 이 것들을 이 그림에다가 붙인다고 해보죠. 그러면 프론탈, 이 전두잖아요. 전두라고 하는 프론탈을 이 그림에서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그리고 여기 있죠. 옥시피탈. 여기는 뭐라 쓰셨나? 잘 안 보이네요. 템포럴, 옥시피탈, 에스모이드 뭐 이런 것들 있죠. 스페노이드 이런 걸 만약에 외워되면은 이 그림에 생각하실 때 가장 적합한 곳에 붙이시면 돼요. 본인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이건 어디가 좋겠다. 그거를 선생님이 그냥 붙이시면 되는데 이 학생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자, 프론탈 했을 때 이 아파트 중에서 이 그림에 여기 앞부분 제일 튀어나온 것 같아서 여기다가 프론탈 한 거예요. 전두 튀어나왔다 해가지고 했고 여기는 옥시피탈 후두잖아요. 이게 여기 조그맣게 생긴 여기에 호두알 같다 그래가지고 후두 여기다 붙이셨어요. 옥시피탈. 그 다음에 템포럴 그러면은 측두잖아요. 옆머리. 측두. 여기다 건물 옆에 축두 템플 여기다 쓰신 거예요. 에티모이드는 이게 뭐죠? 저평골인가요? 여기 그렇죠. 한국말로는 모르겠네요. 에티모이드를 이렇게 조그만 창문에다 에티모이드 이렇게 써요. 이미지에 붙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하고 눈을 감아 보세요. 그러면은 평범한 그림에 글자를 썼을 때하고 이 특이한 아파트 두 개를 더 붙여서 썼을 때하고 더 잘 외워지는 건 느끼시겠죠. 이분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뼈 이름을 정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기본적인 이미지를 외워두시면요. 그걸 활용해갖고 근육 이름이든 아니면 여기다가 뼈 이름이든 저같이 어떤 스페니쉬 짧은 문장이든 이런 걸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은 종류가 아니면은요. 이게 겹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저거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암찜 정격 그러면은 이 사암침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시죠? 한국에서 이거 뭐 우리의 고유의 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암침이고 그리고 침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침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암침이에요. 그러니까 사암침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암침에는 두 종류를 크게 나눠요. 뭐
열격, 한격도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정격하고 승격을 많이 쓰는데, 정격은 허증인 환자에게 쓰는 방법을 정격이라 그러고, 승격은 실증인 환자에게 쓰는 것을 승격이라 그래요. 근데 테이블이 이게 사암침에서 외워야 된다고 하는 게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이게 정격에 사용하는 테이블이에요. 경락을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허죽, 보기모, 허죽, 사기관, 억기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폐에 해당되는 거, 폐가 허할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 혈자리, 그리고 사해야 되는 혈자리,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오수혈들이에요. 이 테이블을 외워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이거 이미지 방법을 이용하시면은요, 한 빠르신 분들은 30분, 조금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1시간 반 정도 걸리세요. 그러면 이거 외워서 그 다음날부터 사암침 놓으시면 돼요. 침자리 위치를 아시면은요, 그냥 침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환자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 10년 지나도 못 외워서 옆에다 보고 쓰시는 분들 많아요. 자,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를 선생님들은 어떻게 외우시나요? 자,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암침에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유주도 있지만 오은육기라고 하는 걸 꼭 아셔야 되는데, 뭐 자세히 설명할 시간 없지만 고름풍목, 소음군화, 태음습토, 양명조금, 태양한수, 소양상화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태음에 속하는 장부는 폐와비, 소음에 속하는 건 신심, 심신, 그 다음에 고름은 심포간,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당연히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 한의학 하시면 뭐 기본적인 건 아시겠지만 이 정도 알아놓고요. 딱 알고, 그러면 앞에서 봤던 그 정격 테이블을 이 오은육기에 대응해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가 됐으면 뭘 해야 되죠? 이미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이미지를 할까를 저는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암침 정격 테이블을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태음, 소음, 고름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태음, 소음, 고름, 양명, 태양, 소양, 이 음과 양의 크기 갖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거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봤던 테이블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폐, 비, 심, 신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혈자리는 이렇게 되겠죠. 옆에 있는 화살표는요, 사람이 누웠을 때 자침하는 방향이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고 나서 자, 봅시다. 자, 이제 이미지를 골라야 돼요. 앞에 그 테이블에 맞는 거를. 말씀드렸죠? 고름풍목, 소음군화, 태음수토, 양명조금, 태양한수, 소양상화. 이게 516개 기본적인 용어들인데 요거를 잘 보시고요. 자, 이미지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정격, 승격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정격, 승격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 전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그러니까 그 한국의 전기를 110V에서 220V로 다 바꿨어요. 지금은 전부 다 220V 쓰시잖아요. 그때는 110V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게 뭐 전력 소모가 전송할 때 작다 이래가지고 다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가전제품 같은 것들이 110V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계속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정격 잘 맞추시고 뭐 이렇게 해서 저는 딱 들었을 때 아무튼 전기 이미지가 또 떠올라서 인터넷에 가서 찾아봤어요. 전기 쳐가 쭉 쳤는데 이 그림이 딱 떠오르는데 저한테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이게 호주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이렇게 전기를 갖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조명해가지고 장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떠오르는 순간에 전기로 하자라고 이렇게 스트럭처가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고름 풍목하니까 풍력 발전을 하자. 소음 군화 이건
화 중에 화잖아요. 아, 태양으로 가자. 태양열 발전소. 그 다음 태음수토. 이건 적당하지가 않은데 찾아보니까 이 화력발전소 그림에 보면은 유난히 이렇게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아, 얘는 그냥 이렇게 화력발전소 이런 이미지로 가자. 이렇게 이미지를 골랐고, 근데 양명 조금은 이렇게 좀 마른 거잖아요. 드라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열발전소를 골랐어요. 지열발전소는 땅 속에서 그 지열이 다 이루어지고 바깥에는 이렇게 다 마른 땅이죠.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깔끔해요. 그래서 아, 지열발전소로 가자 해가지고 이 아이슬란드에 있는 지열발전소 그림을 이미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태양 한수 그러잖아요. 뭐죠? 태양 한수는 당연히 차가우니까 수력발전소로 가죠. 이렇게 발전소 이 그림부터 뽑았고, 그 다음에 소양 상화 그러면 화는 한데 조금 덜 따뜻한 화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양 상화는 보통 뭐라고 하니까 기화작용,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거는 이 소음 군화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태양 상하와 같은 세근하지만 복사열과 같은 그런 거로 인해서 간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소양 상하 그러면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변전소, 변화 이런 게서 변전소 이미지로 이렇게 했어요. 이 컨테이너 박스로 된 현대식 발전소인가 봐요. 자, 되셨어요? 사암침 정격 테이블은 이 그림에다가 선생님들이 같이 붙여보세요. 이 그림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다 붙이시면은요 외워집니다. 제가 한 거는 제가 지금 안 하고요. 이렇게 힌트를 드렸으니까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하 하고선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면은 짧은 시간에 아까 그 테이블을 다 외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게 전격 테이블이고요. 승격 테이블은 전격 테이블을 확실하게 외우고 나시면은 시간이 반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전격 테이블을 외우는데 30분에서 1시간 반, 승격 테이블은 15분에서부터 1시간 이내 이렇게 걸리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사암침 사용하실 분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은요, 경험의학이라고 계속 하잖아요. 한의학은요, 만들어진 것이 옛날인데, 그분들이 만든 그 한의학의 이론이라는 게 그 당시의 의학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그런 지식은 없었을 테니까. 지금 지식을 갖고 계셨다면은 아마 다른 방법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옛날에 그 당시의 의학 지식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배우는 많은 한의사들, 옛날부터 있었던 중국의 한의사든 한국의 조선시대 뭐 이런 한의사들이 수술을 했을 것 같진 않아요. 뭐 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우리가 하는 사진같이 바깥으로 드러난 어떤 증상을 보고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 치료를 하셔갖고 이게 한의가 지금까지 연결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 당시의 분들이 대단하신 분이었겠지만은 그래도 한의 이론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많은 한의사들은 신분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식이 뭐 엄청나게 했다기보다는 누구나 가르칠 수 있도록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론은 어느 정도 배우고 경험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한의대에서는 너무 어려운 쪽으로 자꾸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저는 한의대에서 조금 더 경험을 가르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바꿔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체 해부, 그 다음에 뼈 이름 같은 것도 너무 디테일하게 가르친다거나, 또 근육도 너무 디테일하게 한다든가, 또 엑스레이도 막 꼭 봐서 막 봐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참조는 할 수 있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이건 한의가 아니고 너무 양방에 그냥 곁다리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이 했듯이 기본적인 것들, 혈자리 이름이라든가 본초, 방제, 유주, 기본적인 것들 다 외우시고요. 직접 임상을 자꾸 통해 가지고 경험을 쌓는 게
진짜 한의학의 본질을 공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제가 사암침을 저도 배웠는데 그 테이블을 못 외우면 이게 잘 안 배워져요. 이게 자꾸 헷갈리면은.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도 한의원 좀 잘하고 있으신데도 강의하다 보면은 침자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격, 승격 테이블을 완전히 외우시고요. 그리고 세미나를 배우러 다니시든지 또 책을 보든지 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의사가 되면 이런 거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한 3번 정도 무료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외웠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분명히 외우셨는데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매달 한 번 정도 시간을 잡아가지고 꼭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격, 승격 테이블을 알려드리고 사암침의 기초적인 이론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한 번에 12명 정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은 못 정하겠어요. 제가 워낙에 이게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리고 한 번 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암침 정격 테이블은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각자 알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격은 그냥 아무나 하면은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기억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하면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혈의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서 사암침에 관심 있는 분으로 제안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사암침을 사용하실 분만 배워주세요. 나 배우지도 않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겠다. 그리고 그래 너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제가 지난번에 그 한의사들 상대로 하는데 상당수가 그런 느낌을 저한테 딱 주셨어요. 그래 너 한번 해봐. 잘하나 보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암침을 사용하실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열을 외우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 사암침 테이블을 다 외우시면 오수열이 거의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만약에 제가 하게 되면은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 인사도 하고 그래도 문제가 없는 분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화면 다 끄시고 그냥 저 혼자 막 하는 것처럼 하면 너무 좀 안 좋아서 15분 했는데 얼굴을 보여주신 분이 반이 안 돼요. 다 얼굴 끄시고 그분 보고 뭐 얼굴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여주고 인사하고 그런데 문제가 없는 분이 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강의를 하게 되면은요. 사암침 사용법은 절대로 안 가르쳐요. 사암침 사용법은요. 너무 다양하고 뭐 무슨 파가 있을 정도 다 다르니까 그런 방법은 안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암침 사용법을 기대하시면 들어오지 마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 들어오셨다가 나가신 것 같은데 그분도 아마 그런 걸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용법은 안 가르쳐요. 그냥 사암침의 기본적인 이론하고 정격, 승격, 테이블 외우는 것만 가르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 제가 올릴 때 잘 보시고요. 제가 시간이 될 때 한 2주 전에 공지를 할게요. 그래가지고 되면 그때 오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세요. 뭐 12명이 안 돼도 제가 꾸준히 그 사암침을 보급하는데 도움을 좀 줘볼까 합니다. 사암침은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괜찮고 잘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고 뭐 인터넷이나 한의학 쪽 잘 찾아보시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임상을 많이 못 해봤지만은 딱 한번 매번 치료를 받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데 제가 사암침을 놨는데 그 다음 주에 오시더니 너 지난번에 뭘 했길래 갑자기 거기가 안 아프냐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저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암침 사용법은 안 가르치고 그것만 가르치니까
배우실 분들은 관심 갖고 보시다가 제가 공지를 하면은 연락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저 사함침은요, 아시는 분인데 유료 강의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조세영 선생님 책을 한 2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사함침을 이렇게 놓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사용법은 안 가르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이용해 가지고요. 이미지로 뭔가를 외우실 때 활용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세한 거는 저 밑에다 써 놓을게요. 예, 감사합니다.